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아픈 손가락인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손톱만한 크기의 펠렛에서 무려 4인 가족이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전기가 생산될 만큼 원자력 에너지는 그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효율이 다른 에너지원 대비 훨씬 높고 쓰레기의 양도 절대적으로 적기는 하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라는 부산물이 발생하고 이 중 플루토늄을 포함하여 넵티늄, 아메리슘, 큐리움과 같은 고독성 장반감기 핵종 때문에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들 한 번쯤 주기율표 봐보았죠? 여기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그러니까 우라늄보다 무거운 녀석들이 문제예요. 이 녀석들은 반감기가 몇만 년 단위라서 약 30만 년 동안 놔두어야지 자연 상태의 우라늄과 그 독성이 비슷해진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느냐? 장반감기 핵종들 대부분이 플루토늄이니 앞으로는 그냥 플루토늄이라 퉁쳐서 부를게요. 때문에 독성이 오래 간다 하였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플루토늄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 300년 단위로 줄어들어요. 물론 이것도 길다 하면 길 수 있겠지만 솔직히 300년 동안 격리시키는 거 이건 비벼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플루토늄만 똑 떼어내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면 해결되겠네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것 자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간단해요. 하지만 이렇게 얻어진 플루토늄은 말 그대로 순도 100%예요. 바로 핵폭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쪽 정은인의 동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만을 추출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절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것도 추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후 해결료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저 지하 깊숙이 방벽에 방벽을 둘러 보관하면 공학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박사도 공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온칼로라 해서 지하 500m 아래 아주 안전한 안반대에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하여 세상과 격리시키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10만 년을 버텨야 합니다. 10만 년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게 1만 년 전인데 10만 년이라 당연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핀란드도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사회적 합의의 합의를 거쳐 겨우 만들 수 있었어요. 반대의 목소리도 엄청 많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답니다. 그리고 타박사도 쉬이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이 원하여야지만 실현 가능하기에 조심스레 지하 처분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현재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솔직히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지하 처분장이 생긴다면 그닥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아예 해결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다른 방안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이 각광을 받긴 하였었어요.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만을 순수하게 분리하는 접근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죠. 그럼 플루토늄의 추가로 핵무기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다른 원소들이 같이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에 순수 플루토늄보다는 취급하기에 덜 민감하지 않을까요?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되 순수 플루토늄이 아닌 핵무기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우라늄 238과 여러 다른 동위 원소들이 섞인 상태를 만들어서 이를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 옛날부터 제한됐었어요. 이때 고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듐, 즉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듐 고속로 SFR, Sodium Fast Reactor라고 불리는 특이한 형태의 원자로예요. 소듐 고속로는 그 이름처럼 아주 고에너지의 중성자를 사용하는데 강력한 중성자들이 사용 후 해결되는 플루토늄과 같은 독성이 긴 장반감기 원소들 말 그대로 부셔버려서 반감기가 훨씬 짧거나 안전한 물질로 바꾼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다시 연료로 재활용하는 원자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길어봤자 반감기가 300년이라 어찌저찌 비벼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965년도부터
1994년까지 EDR2라는 실험용 소듐 고속로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전해왔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이 된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산업화 혹은 상업화되지는 못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매우 많아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거하여 사용 후 해결료를 소듐 고속로의 해결료로 가공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 중 오직 초반 단계만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제약까지 있어요. 플루토늄이 다른 원소들과 섞여 있더라도 플루토늄은 플루토늄인지라 취급하는 일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듐 고속로 역시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소듐, 즉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게 되면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져요. 여기 소듐 한 뭉텅이를 가지고 물수제 빌 때는 영상 한번 봐보시죠. 아주 파바박 연기까지 나면서 폭발하죠. 그리고 폭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반응한 소듐은 화학적으로 NaOH라는 물질이 되는데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양잿물이랍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아주 강력한 염기성의 물질이라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 소듐 고속로는 소듐이 유출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겠죠?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소듐이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여 열을 내뿜어 불이 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의 파이로 프로세싱과 결합된 소듐 고속로는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없답니다. 솔직히 쉬운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답을 언젠가는 찾아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방식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결합된 소듐 고속로가 될지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저 역시 그러한 포부를 품고 박사 과정을 도전 올해 막 완주를 하였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몇 안 되지만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원자력계의 생존이 달린 이슈예요. 성공하면 지구를 구하는 청정 미래 에너지, 실패하면 원자력 발전소 문 닫아야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으나 저와 제 동료 선후배들이 언젠가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전한 해결 방안을 찾을 거랍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타박사와 동료들을 대한민국 원자력계를 한번 믿어주세요. 답을 찾을 거랍니다. 언젠가는 꼭 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